가 있고, 그리고 주가 상황이 좀 좋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몇 프로? 7%. 7%가량 급등했어요. 어쨌든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해내가고 있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좋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이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영진이 직접 이야기한 건데, 자, 2분기에는 빠르면 2분기에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좀 일단 내놨고요. 마이크론의 재고, 이번에 당연히 뭐 재고떨이 좀 했겠지만 재고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제 크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경기가 최악일 때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좋아지는 경향이 매우 높아요. 굉장히 특이한 섹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이제 선반영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을 때 주가는 그때부터 크게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뒤이어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이제 CS를 인수한 UBS에 대해서도 스위스가 정부 자금 지원 승인을 발표하는 등 그래도 이제 파산 사태가 이제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니 해도 반도체주 강세겠죠, 그죠? 지금까지 2차 전지 위주로 랠리가 좀 나왔다면 그것을 바톤을 이어서 반도체가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아직 코스피 지수는 좀 미달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위주로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가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으로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가 얼마나 더 움직일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3조 적자 낸 뒤에 반도체 바닥 가능성, 이런 이제 표가 좀 나오죠. 자, 잠깐만요. 자, 보시면 마이크론이 3조 적자 낸 뒤에 반도체 바닥 가능성, 무슨 뜻일까?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자, 시장의 바닥론에 부응하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이번 분기 매출이 저점을 찍고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다못해 데이터 센터 고객 재고가 올해 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상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챗봇과 같이 인공지능 시장 성장세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 자, CEO가 뭐라고 그러냐면 챗 GPT와 같은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등으로 시장의 반등의 기미를 엿보고 있고 2025년에, 자, 2년 뒤에는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런 뷰,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런 뷰, 너무나 긍정적인 뷰를 내놓는다는 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 말도 안 되는 막 허황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기록적인 성장을 지금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가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반도체 쪽, 오늘 뭐 역시나 어제도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종목이 아시겠지만 네페스, 테스나 이거였죠. 네페스, 테스나, 에이펙트 이렇게 주목하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페스 막 15%, 막 16% 급등하고, 막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게 되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AI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미래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었던 삼성전자가 혹시나 오늘 2%, 3% 이렇게 크게 급반등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투자했었던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쪽이 또 움직일 여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SNS텍, FST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겠지만 YIK 이런 것들도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반도체 쪽은 사실상 전체가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뭐 미래반도체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 위주로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 종목을 좀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를 좀 보고서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이슈는 산업용 협동 로봇 그리고 대기업 계열 두각 135조 서비스 로봇 푸드테크 주도한다 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비슷하죠. 이제 아직은 로봇주들이 다시 또 조금씩 움직이려는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협동 로봇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푸드테크 이렇게 서비스 위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용으로 협동과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지금 이제 옛날처럼 이제 산업용 로봇에만 의존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들을 관심을 둬라라는 게 이 뉴스의 골치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갖고 있고요. LG는 로보스타, 현대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HD 현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는 곳들은 당연히 뭐 알아서 관심 두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직접적인 지분 투자하는 것들도 이렇게 관심을 두셔서 로봇으로 실질적인 수혜주가 뭘까요? 라고 봤을 때 물론 지금 SPG, 그리고 SBB테크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지만 너무나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고,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도 공략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두산과 HD 현대 이런 것들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크게 부각되지 못해요. 그리고 지주사의 성격이죠.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도 IPO 시장이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주회사에서 이제 자회사로 이제 IPO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부각될 여지가 높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몇 조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두산 로보틱스 몇 조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판단할 몫입니다. 지금 당장의 시가총액 1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현재 시장이 포커스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죠.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뭐 부품 회사를 M&A 한다. 혹은 예를 들어서 프리 IPO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IPO 하기 전에 프리 IPO라고 해서 기관들 대상으로 이제 먼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자, 지분을 이제 매각했어요. 자, 근데 그 10%의 지분을 예를 들어 뭐 2천억에 샀다. 그러면 전체적인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2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한 것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공모주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의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회사로 괜찮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곳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시고 높은 성과를 내고 싶어. 2차 전지는 들고만, 양극재 들고만, 에코프로비엠 들고만 있었으면 뭐 단타 매매 뭐하러 합니까? 이거 하나 들고만 있었어도 수익률 다 한 번에 저기 가능했겠죠. 충분한 수익이 가능하셨겠죠. 자,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들고 갈 때 과연 합당한 수익률,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난 무조건 이번 주에 수익 낼 거야, 이번 달에 수익 낼 거야, 이런 정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접근성으로는 사실 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큰 그림을 보고서 투자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타든 스윙이든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서 회전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중장기 매집주 한 종목 없이 어떤 올해의 시장에서 내가 큰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 매집주와 단기 포트를 적절하게 이렇게 분산하시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IRA 보조금을 세액 공제 대신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자, 검토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될 거예요. 현금 수령을 했을 때 뭔가 불이익은 없는지, 나중에 지금 미국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든 뭐든 지금 반도체 수율까지 공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래야만 우리가 뭐 세액 공제든 어떤 혜택을 주겠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머리가 지금 굉장히 깨질 것 같습니다. 그죠? 수율이라는 것은 이거 공개해서도 안 돼요.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됩니다. 기술 유출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지금 본인들의 적인 마이크론과 같은 회사를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머리가 아픈데, 만약에 현금으로 수령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자료들을 뭐 내라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또 이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독 뉴스로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저는 단순하게 이제 테마성으로 보고 있어요.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높은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미국 정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뭐 현금 수령, 뭐 세액 공제 당연히 이렇게 두 개를 줄 수가 있겠지만 이걸 했을 때 뭔가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지금 언론에서 너무 크게 다뤄주고 있어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왜? 현금으로 받을 시에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현금으로 수령하는데 2025년까지 10조 정도 이익이 증가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23, 24, 25 남았어요. 약 한 3조 원 정도의 현금 유입이 1년에 유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또 LG에너지솔루션 호재다.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가 뭐야?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세 종목 나오잖아요. 그죠? 나인테크, 뭐 세아메카닉스, 최근에 트렌드에 맞추면 LNF, 뭐 LNF는 당연히 수혜주고, 세아메카닉스, 나인테크가 최근에 이제 같이 연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반도체주 강세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재료로 봤을 때 로봇과 2차전지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가 너무나 강세면,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죠? 양극재가 너무 강세일 때 코스닥 지수는 좋았지만 사실상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죠. 오늘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전지와 로봇주들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시초가에 진입하시거나 절대로 그렇게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하는 하루입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반도체주가 너무 강세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반도체주가 강세가 안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서서히 오후부터 보시든 한 10시, 11시부터 보시든 이런 것들은 좀 접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제가 높아심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까지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도 수고 많으셨습니다.